지금 엄청 고민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고 생각도 안 했던 일은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반갑습니다. 영변부동산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은퇴 시점에 자산이 주택 하나가 있고 그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오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쭉 나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그래도 문제없이 영위를 했어요. 그리고 집 한 채가 아주 우량한 집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은퇴 시점이 되니까 내 소득은 없어지고 집 한 채만 남는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경우에는 뭐 집이 한 채가 뭐 3, 40억, 5, 60억, 뭐 80억 아니면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매우 드뭅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오냐면 집 한 채인데 집이 고가주택이에요. 근데 다른 자산을 모아놓은 게 없어요. 내지는 뭐 다른 데 투자해본 경험이 없어요. 집 한 채 산 게 전부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젊을 때 부모님이 자산을 물려준 거예요. 집 한 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집을 해준 거예요. 괜찮은 집을 해주다 보니까 집을 더 키울 생각을 굳이 안 하게 되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주위 사람들과 사람은 비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내 친구 누구누구 했는 누구누구 이렇게 보니까 내 집이 제일 괜찮아요. 한번 집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집을 더 키우려는 마음이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좋은 집에서 살면서 그리고 내 소득으로 내 생활을 충분히 잘 영위하는 걸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면 이 상황으로 내가 쭉 살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 상황으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서 집이 현재 예를 들어서 2025년 기준 뭐 4, 50억, 5, 60억 내지는 그 이상 금액대 뭐 100억대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의 집에 살기도 하면서 또 집에 대출도 없는 경우 내지는 있어도 아주 적게 대출이 있는 경우. 근데 이제 은퇴 시점을 딱 맞으니까 내가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그럼 생활을 뭘로 하나? 부모님을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이 그 사이에 자산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소진돼서 물려줄 게 크게 없어진 경우, 물론 부모님이 물려줄 게 많으면 그걸 물려받아서 그대로 그냥 쭉 인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2대까지 해주고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면 이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받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집을 팔아서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셋집을 가거나 해서 내가 지금 하던 이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안 맞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활비를 받고 나도 괜찮은 집을 살려고 하면 이게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뭔가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 이 행위를 하는 거를 이게 아주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수영 배웠던 친구들이 있고 성인이 돼서 배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남들이 다 할 때 하는 것과 남들이 이미 다 안 하는 시점에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마음먹기가 엄청 힘들어요. 뭔가를 산다, 몇십억짜리를 한다 아니면 100억짜리를 산다 이거를 마음먹는 게 많이 힘들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나눠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대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1, 2억 대출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몇십억 대출하자는 거는 이게 심적 부담이 엄청 큽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제가 늘 영상에서 뭐 이런 정도 대출 어쩌고저쩌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몇십억 대출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진짜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행동도 안 했고 상상도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런 시점에 아주 큰 결단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상황은 두 가지 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뭐냐면 집을 먼저 매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삽니다. 내지는 전셋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60억짜리 집이라고 치면 자기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집, 그래도 서울 경기에서 괜찮은 집 하면 적어도 15억 이상 합니다. 그러면 15억, 20억 사이 이 정도의 집을 하나 사고 나면 60억에서 40억 가지고 뭔가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순서가 내가 먼저 마음에 드는 집을 샀어요.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건물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걸 사면 내 생활비가 안 나온다는 계산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건물을 못 사고 이 40억 가지고 생활비로 계속 쓰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으면 아내분들은 그 40억이 있으니까 크게 불안감을 안 느끼는데 남자분들은 이 상황에서 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내분이랑 이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진행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이건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생각을 두 분 다 같이 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물론 둘 중에 한 사람은 계속 하고 있다가 나머지 한 분이 그 생각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분양상가를 하거나 분양 오피스텔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0억이 있으면 여기 그 사이에 뭐 1, 2억 썼어요. 뭐 한 1억 썼어요. 그 상태에서
오피스텔이나 분양상가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뭔가를 살려고 할 때 40억을 가지고 다 하지 않고 또 뭔가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뭔가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5억짜리, 10억짜리 내지는 10억 내에서 몇 개를 하거나 5억짜리 몇 개 하거나 내지는 하나만 하려고 갔다가 얘기 듣고 해가지고 몇 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분양상가를 해서 실제 준공을 하고 나서 임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맨 처음에 들었던 거에 3분의 2 내지는 반인 경우도 많고, 임대가 안 돼서 공실로 대출 이자랑 그리고 관리비만 내는 경우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직 생활에 문제는 없거든요. 한 2, 30억 남았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매달 또 나가니까 생활비 플러스 그것까지 나가니까 지출이 엄청난 거죠. 그럼 사람이 조급한 마음이 또 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투자를 한두 번 더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플로우를, 이런 과정을 야,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겠어?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겠어? 하지만 이 상황이 되면 그 방향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도 몇 년은 가만히 있다가 그걸 팔려고 하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제대로 된 거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또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가 알아보다 보니까 또 엉뚱한 거 투자 한두 번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유자금이 10억 전후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 와중에 또 자녀들이 뭔가 결혼하거나 또 어느 정도는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자금 좀 있는 정도였으면 또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적은 경우면 10억 이하면 그래도 얼마씩은 지원해 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남는 자금이 현격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집을 더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그 집에 살면서 계속 시기를 노리는 거예요. 건물값 떨어지는 게 언제일까? 내 집값이 더 오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활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집을 대출해서 대출한 금액으로 대출 이자를 내면서 생활비를 쓰게 됩니다. 대출 한번 또 더 하고 모자라면 또 더 하고, 이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팔고 잊어줘도 안 되는 상황이 돼요. 물론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게 많은 경우에는 물려받아서 생활하는데, 물려받고 그 다음 때는 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 두 상황을 겪게 되는 분들이 보통 50대 후반, 60대 초중반 이 정도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한 그 상황이라면 내 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0부터 다시 생각한다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생활을 완전 줄여야 돼요. 완전 줄인다는 거는 이 집을 판다고 치면 이걸 가지고 나는 월세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건물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나와서 생활이 되는 정도가 된다면 집이 작던 아니면 이 불편함을 감수하던 해가지고 확실한 부동산 투자를 해놓고, 물론 지금 요즘에 건물 사는데 공실이 있고 잘못 사면 어쩌고저쩌고 지금 하락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물, 그래도 임대가 확실히 차 있는 건물을 사놓고 내가 여기서 생활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어려움을 참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얘도 월세가 오르고 또 매매가가 오르면 그때 예전의 생활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러한 경험을 20대 후반이나 아니면 40대 전후 안에 원래는 대출해서 부동산도 사보고 뭐도 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가졌어야 되는데, 집 한 채를 확실한 거를 부모님이 해주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 고민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고 생각도 안 했던 일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말한 방법을 안다고 해도 결단을 내리기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길로 99%, 100% 가게 돼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부자였는데 지금은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과거보다 뭔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 분들. 근데 이게 30, 40대만 돼도 다시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거야 하는데, 나이가 60대 아니면 중후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좀 안타깝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번에 결정을 잘 못해서 그런 결론을 얻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5년만 2, 3년만 보고 결정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5년 뒤, 10년 뒤, 15년 뒤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생활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넘어갔더니 좀 그렇고 여기서 좀 유지하려고 했더니 좀 더 멀리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엄발의 오줌 누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발이 나중에 결국에는 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고 발을 아예 따뜻한 데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뛰어서 아니 내가 막 운동을 해서 피를 돌게 해서 따뜻하게 만드는 걸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게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5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되면 이 시점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 지금 결정이 앞으로 10년, 15년 동안도 문제가 없을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물론 사람이 지금 생활하는 거를 줄이기가 어렵고 내가 좀 불편한 생활로 간다는 걸 정말 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지하다 보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힘든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편안한 결정을 하는 게 나중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길게 보고 한번 생각을 반드시 해보세요. 나중이 더 좋은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결론이 다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중간중간 우리가 했어야 될 일들을 했어야 됐고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고 경험할 걸 경험했어야 내 자산을 그 다음 단계로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뭐 적어도 지키거나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